아주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아주대는 모두 2시간 시험을 보며 답안지는 반드시 볼펜, 흑색 볼펜을 사용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아주대 보는 학생은 볼펜으로 답안지 작성하는 연습 해놓으셔야 될 것이고, 답안지의 학교 성명 그리고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드러내지 말 것, 이 부분 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끝 이렇게 쓰는 것, 이런 것들도 신상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답안과 상관없는 그러한 내용은 절대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모티콘, 끝 이모티콘 이런 식으로 그린다거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역시 신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격 사유가 될 것이고, 볼펜으로 쓰는 만큼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틀린 곳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수정하시고 사이트에 걸려있는 간단한 원고지 작성법 듣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대는 전체적으로 2개 그룹에서 4개 문항 정도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그룹에서 800자, 두 번째 그룹에서 800자인데 두 번째 그룹은 도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그룹은 400자에서 350자 이러한 문제 2개씩이 이렇게 포함되는 형태로 답안이 전개되는 만큼 결국은 지필형 시험이다. 답이 정해진 단답 서술형이다. 이렇게 논술의 성격을 파악하시면 될 것이고, 난이도는 1번 난이도보다 늘 도표가 있는 2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난이도는 중정도인데 도표를 현상이나 제시문과 관련지어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그런 유추적 사고방식을 묻는 과정에서 오답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따라서 도표가 출제되고 수리와 영어 지문은 출제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는 독해와 독해 적용의 단계에서 문제가 멈추게 됩니다. 는 자신의 문제 특징에 대해서 요약형과 비교 대조형 그리고 통합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형은 주제를 단순하게 찾아내는 것, 그리고 찾아낸 주제를 서로 비교하는 것, 이것이 주로 전반부의 문제가 될 것이고, 도표가 포함된 후반부 문제는 통합형으로 유기적 관련성, 그것을 도표와 함께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능력을 주로 묻고 있습니다. 아주대 기출문제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논술의 역사가 제법 긴 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도표가 선보이기 시작한 뒤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개 문항에서 800자씩 2개 이렇게 출제하는 패턴도 크게 변하지 않았던 만큼 지난해 오전 문제와 그리고 올 모의고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오전 문제 첫 번째 그룹군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룹군 1번에서는 지시문 가나를 비교 대조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가 합리성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을 하는 구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의 핵심 내용을 제시를 하고 난 뒤 가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부분과는 달리 나는 또 다른 합리성의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의 사례를 토대로 주장을 뒷받침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가 가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한다 이렇게 글을 이어서 쓰면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첫 번째 그룹군을 학생들이 작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군이 바로 도표와 연결된 문제였고, 학생들이 첫 번째 이 사례를 드는 과정에서 적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도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과 유추점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특수 전반이라는 차원을 또 다른 변수로 알파 개입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해 내야 될지, 즉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도표의 해석이 아니라 도표를 어떻게 제시문과 연장선상에서 현실 사례와 관련지어서 묻고 있는 만큼 아주대 도표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답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그동안 기출의 아주대 도표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모의고사 첫 번째 그룹군입니다. 첫 번째 그룹군 첫 문제에서는
한 편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요약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마치 자신이 글을 쓰듯 두 글을 섞어서 하나의 별도의 글을 쓴다는 기분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인데, 두 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점은 반드시 답안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인용하는 식으로 서술하지 않고 마치 내가 글을 쓰듯이 쓰는데 두 제시문을 자연스럽게 이어붙여서 답을 쓴다. 이 문제도 아주대에서 종종 출제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역시 문제 1-2에서도 문맥에 맞게 추론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그러한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역시 첫 번째 그룹군에서는 학생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답안지를 제출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도표 문제에 있어서 이 도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제시문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현상 속에 적용하도록 요구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사유를 확장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표의 중심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것을 제시문이나 현상 속에 적용하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아주대 도표 문제의 특징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대는 첫 번째 그룹군에서 독해 그리고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 과정에서 비교 대조하라 혹은 두 글을 연계해서 뒷받침하는 글을 써라, 연계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써라, 아니면 추론하라, 이런 식의 연장선상에서 독해 적용을 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에서 도표의 사례를 제시하라, 아니면 도표에 추가적 변수를 적용해 보거라, 제시문을 토대로 도표를 해석해 보거라, 도표의 심층적 의미를 분석하거라, 현실 사례를 들어라, 이런 식으로 도표를 확장 이해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2번의 난이도가 높다. 따라서 반드시 아주대 기출의 도표 문제들을 모두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더 덧붙인다면, 분량이 작지만 구성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시사항에 따라서 어디까지 답안지를 쓸지 미리 눈으로라도 원고지를 안배해서 답안지 작성하시고, 볼펜으로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답안 작성 연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제시문 두 개를 통합해서 써라 이럴 때는 제시문 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인용하지 않고 자기가 글을 쓰듯 쓴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체를 통일시켜서 한눈에도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개 해설에 걸려있는 원고지 사용법 간단하게 듣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주대 야경입니다. 수능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십시오. 설명 마칩니다.